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이로 브리핑입니다. 한국은 올림픽 열기로 이곳 아랍권은 라마단에 이은 최대 명절 이들피트르를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곳 중동 질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움직임들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동 최대 국가인 이곳 이집트에선 출범 2달을 넘긴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와의 권력투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중마고우이자 21년 동안 국방장관을 역임해온 실세 중의 실세, 딴따위 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일거에 해임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나이 반도에서 벌어진 무장 세력의 국경수비대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형식이었는데요. 민주선거로 선출된 무르시지만 군부가 입법권은 물론 예산권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식물 대통령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권을 쥔 핵심 인사들을 단칼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딴따위를 비롯한 군 핵심 인사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대통령 고문 등의 자리를 약속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군 통수권까지 장악했던 딴따위가 순수히 물러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1년간 군 내부를 완전히 장악했던 딴따위를 비롯한 이 군 수뇌부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이 군 내부에도 있었고 일부 배신자들이 나왔고 이 상황을 무르시가 적절히 활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에 국방장관에 임명된 압델 파타 전 정보사령관이 딴따위 일파의 이 비위 사실을 무르시에게 제공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부의 무르시 암살 기도설이 사전에 적발됐다는 설인데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살해된 국경수비대원 16명의 장례식에 무르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려 했습니다만 이런 암살 기도설이 사전에 적발되면서 참석을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딴따위 군부가 이 당시 장례식에서 무르시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계획이 적발되면서 딴따위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딴따위가 무르시 대통령 측과 밀약을 맺었다는 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무르시 정부의 권력을 넘기는 대신 향후 딴따위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밀약이 체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죠. 어떤 경우든 무르시 대통령은 상당 기간 권한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성공적으로 군부와의 권력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막강한 권력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집트 의회가 해산된 상태죠.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가 갖고 있던 입법권과 예산권까지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너무 많은 권한이 무르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 대통령에 대한 이집트 내 야권의 반정부 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전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군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진 무르시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담은 정책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외 정책의 변화인데요. 무르시는 이달 말 중국과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방문은 다음 달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무바라크가 이 독재 권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충실히 해왔던 맹방, 미국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그리고 핵 개발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는 이란을 취임 2개월 만에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 또 이집트의 대외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르시의 이란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다음 주 열리는 비동맹 회의 참석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70년대 후반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 정치에 들어간 이후 양국이 단교를 했죠. 그 이후의 첫 방문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집트의 대외 정책이 본격적인 변화 신호탄을 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올 겨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롬니 후보 그리고 오바마 비서실장 출신인 파네타 국방장관이 직접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내 금융자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 표를 의식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달리 조금씩 입장을 바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르시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이스라엘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으로서는 시리아 사태와 함께 중동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영내 중재자 그리고 중동 내 강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 친미 노선에서 탈피해서 독자적 영향을 구축해가고 있는 무르시 정부의 변화에 주변 강국들이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사실상 평화 중재 노력을 포기해가고 있는 시리아 내전 희생자는 벌써 2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부군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엔 지상작전보다 이 공중폭격에 의존하는 그런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등을 중심으로 반군이 거점을 넓혀가고 있는데다 이탈자가 늘고 있어서 지상군 작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점, 또 국제사회가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아서 아직은 아사드 정부가 공군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작전 변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에서 이탈한 고위 인사가 50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국토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혈 사태 17개월 만에 아사드 정부가 아사드의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자밀 시리아 부총리는 이 사임 문제가 아사드의 사임 문제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아사드 사임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사드 대통령이 협상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인지 아니면 예멘 살레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협상을 통해서 해외 망명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학살극으로 버텨온 아사드가 퇴진 문제를 입에 올리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 자체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드 퇴진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온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아사드 정권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곳 카이로를 포함한 이집트 전역에선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생수가 동인하는 등 경제 곳곳에 구멍이 뚫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IMF에 48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1시 이후에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이 워낙 덥기 때문에 야간 영업과 생활에 익숙한 이곳 서민들은 오히려 서민 경제를 망치는 방안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표를 줄 서민들을 위하자니 재정 적자가 발에 걸리고 또 재정 적자를 줄이자니 당장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서민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이집트의 경제 상황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는 시민혁명의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였습니다.